제가 이번에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스카이캐슬을 보면은 몇몇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예서 엄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차민혁 교수도 나오고.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너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 거예요. 제가 1년이면은 강의를 거의 매일 다니는데 대부분 그 만나는 엄마들이 학부모들이죠. 우리 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으니까요. 자, 그 예서 엄마의 남편이 강준상 교수 같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부인한테 맡겨놓은 척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 집에서 뭐 하냐? 이런 표정만으로 아이를 뒤에서 은근슬쩍 압박하는 그 강준상 같은 아빠의 모습 진짜 많죠. 회사 나가서 무지 바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결과는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스스로 내줘야만 내가 이렇게 회사 나가서 바쁘게 일하는 보람이 있다라고 은근히 눈으로 아침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압박하는 무관심 압박형 아버지도 있고요. 아예 대놓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차민혁 교수처럼 아버지가 이만큼 했으니까 니네도 해. 아버지는 피라미드 중간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니네는 내가 모든 환경 다 제공해 줬으니까 니네는 끝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지적 폭력형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찐찐이가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죠? 예서 엄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데 부러워는 죽겠는데 이대로 두면 애는 안 될 것 같은데 애는 불쌍하기는 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그러나 자기는 정말 예서 엄마처럼은 못하겠고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애 큰일 날 것 같고 쫓아다니는 엄마형이죠. 그래서 이런 엄마들이 대부분 커피는 많이 마시는데 아무 소득 없는 사람이 찐찐이 엄마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에게 너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피하지 말고. 어머니 전화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요새 이런 전화기 쓰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자, 예서 엄마. 저 김미경이거든요. 혹시 저 아세요? 아시잖아요. 아, 네네, 아신다고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전화드려서. 근데 예서 엄마 제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서 좀 잔소리 같아도 제가 이렇게 애 셋 다 키워보니까 예서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애썼다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일단 안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예서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가엾었어요. 잘해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부모로부터 그걸 다 지원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게 내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게 결혼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큰 절벽을 만났고 큰 벽을 만나셨잖아요. 성공지향적인 시어머니. 근데 나는 거기에 너무 못 미치고 근데 내 마지막 성공은 결혼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부모가 못 해줬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결혼을 해도 너무 잘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중상 교수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예서 엄마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여기서 시집 와서 보여줄 건 이 집안에서 내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예서 엄마는 결혼하는 즉시 코너로 몰려서 시어머니에 의해서 어쩌면 살아온 인생 전체가 성과형 엄마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아이와 나와 어디예요? 그냥 트랙에 선 거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 뛰자. 그래서 왜 말씀하셨잖아요. 너 태어나면서부터 4살, 5살 때부터 우리가 함께 뛰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는 내내 많이 아팠겠구나. 한쪽 구석에 이러면 안 되지 싶었어도 그쪽으로 모든 99%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예서 엄마가 참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거는 그 예서 엄마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 아우 왜 울어요 근데. 아유 그래 사느냐고 애썼어요. 그렇게 힘든데 얼마나 애썼어. 아유 거봐 이렇게 착하다니까. 엄마들 다 착해요. 아유 참 이게 현실이 사람을 망쳐놓는 거지. 엄마들이 참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예서 엄마 앞으로도 이제 예서를 기르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도끼가 확 올라오면서 김주영 선생님 빙의해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서울대 못 가 이걸 또 한 번 하실까 봐.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마음의 밑에 텃밭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뒤집어지거든요.
이제 만약에 보세요. 지금 이제 예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강남에 있는 엄마들 이제 또 만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었던 엄마들 만나러 나가서 한 8명이서 이제 커피숍에서 한 3시간만 있어도 벌써 어떻게 돼요? 막 비교하고 내가 미쳤지. 그냥 다시 시킬 걸 그랬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었나 몰라. 이게 다시 망하는 길 아닐까 막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 먹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지시라고 혹시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일 먼저 꼭 예서에 대해서 아실 게 있는데요. 저 좀 따라하세요. 전적으로 절 따라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어머니. 우리 예서는 천재다. 예.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나요. 근데 그 천재라는 걸 꼭 지능지수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는요, 공부가 아니고 단기 암기예요. 그래서 단기 암기에 뛰어난 애들만 사실은 한 20년 동안 학교에서 대접받죠. 어떤 대접을 받아요? 심리적 대접이요. 너 여기서도 이렇게 잘하니까 사회 나가서도 너는 100점짜리 인간 될 거고, 결혼도 100점으로 하게 되고, 직장도 100점으로 갖게 되고, 네 인생은 영원히 100점이야.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은 누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여서가 공부를 잘하는 애죠. 상위권 애이긴 하지만 아주 탁월하게 완전 천재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엄마가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내가 바보라서 애가 대학을 못 갔어라는 생각을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는요. 예서는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천재성, 천재랑 천재성 다르거든요. 천재는 예를 들어서 아예 재능을 완전 장착하고 태어난 거죠.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진 않지만 약간의 열정과 약간의 재능 다 갖고 태어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30년, 40년 키워나가서 예서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애가 잘 되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게 태어났고 내 안에 뭔가가 있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그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서는 아마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엄마 내가 공부가 아닌 것 같고 공부 실력을 이대로 두고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엄마 내가 디자인 같은 거 되게 관심 있어.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 뱃속에 있는 천재성이 문득문득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 성적과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딸의 미래 가능성과 함께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애가 30살 때, 40살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꽉 차서 우울증 같은 거 없이 세상에 대한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실력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 잘 살아나가는 능력 플러스 엄마와 잘 100년 살아나가는 능력. 이게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에요. 이게 집안에서 갖춰지지 않으면 엄마와 잘 살아나가는 능력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도 잘 살아나가는 능력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엄마 요번에 고마워요. 정신 차리셔서 잘 됐어요. 아우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 엄마가 살아나니까 애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요번에 예수 엄마 한번 느꼈죠. 애가 우울하면 우리는 10배 우울하고요. 엄마는 언제 많이 울어요? 애가 울면 엄마는 10배 울어요. 애가 아프면 우리는 10배 아프고요. 예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 기회에 예서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걸 찾아내는 능력. 남이 해줘서 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깎아먹거든요. 그 예서처럼 이렇게 주위에서 막 누군가가 막 도와줘서 만들어진 애는 어떤지 아세요? 성적은 3등인데 자존감은 꼴찌에서 3등이에요. 그런 애 무지 많아요.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만 멀쩡해 보이죠? 밖에 나가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오히려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예서가 갖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 아이는 20살 때까지는 뭐 내가 원하는 정도의 막 1등, 막 서울대 막 이런 탁월함을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이 30대, 40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탁월한 애가 될 거라는 그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다라는 거 잘 아시고 절대 어디 혹시 그 커피 마시러 나가셔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서 엄마? 네. 혹시 그 차민혁 교수님이신가요? 저 아시네요? 제 강의 들으셨었어요? 근데 제 강의 듣고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여태? 아우 강의를 뭘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입으로 들으셨나 코로 들으셨나? 교수님네 아들 둘, 딸
정말 애들 괜찮아요. 정말 교수님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딸내미가 엄마 닮아서 애가 완전 강단이 뭐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요번에 큰딸내미한테 좀 교수님 많이 배운 거 있으시죠? 아니, 뭐 큰딸내미가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러면은 아빠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교수님 많이 아프고 그 컵라면 먹고 막 울 때 나도 많이 마음 아프고 그랬어요. 참 그래요. 교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 세탁소 아들로 크셨다면서요. 교수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절 따라서 하세요. 교수님도 준비되셨어요? 나의 성공 신화가 아들의 신화가 될 수 없다. 내 딸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아이는 나와 다른 존재다. 내가 낳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빠 기준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아이니까 적어도 내 IQ 이상일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애들은 나랑 비슷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나 세탁소에서 클 때보다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아. 학원도 좋지, 돈으로 지원도 해주지. 근데 니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 노력도 안 한다면 니네가 인간이냐? 이 시선으로 계속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아이들은 교수님이랑 달라요. 딸내미 봐봐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둘을 복제한 게 애들이 아니에요. 생명은 복제되는 게 아니라 탄생돼요. 탄생. 아시죠? 그래서 영혼은 하늘에서 직거래합니다. 그 아이의 재능도 하늘에서 직거래합니다. 꼭 나를 닮지 않아요. 딸내미 보세요. 클럽 한다 그러잖아요. 그 집에 어디 2명 중에 어떻게 클럽 할 만한 사람 있어요? 아유, 없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죠?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나 닮지 않아서 화가 나세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서 뭐 이런 애가 나왔나 싶으세요? 아니요. 나와 닮은 애가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한 집안에 나랑 똑같은 사람, 교수네 집안에 교수가 10명이면 그러면 심심해서 살겠습니까? 아이는 어때요? 교수님이랑 달라요. 즐기고 마케팅하고 돈 벌고 사람과 어울리고 이거 얼마나 멋져요.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꼭 응원해 주세요. 교수님 같은 분들 진짜 되게 많아요. 나와 닮을 것이다. 나와 같아야 된다. 적어도 나보다 잘나야 된다.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게다가 지적 폭력을 가하시죠. 쓴 책 읽어보셨어요? 지금 혹시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고 쓴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에 요번 이 방송된 스카이캐슬에서의 모든 문제점이 엄마의 자존감 공부에 이미 다 제가 다 써놨어요. 거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버지의 지적 폭력이 아이를 망친다가 있어요. 지적 폭력이 뭐냐면요. 잘난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망쳐요. 왜냐하면 기준이 내 잘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분도 차민호 교수님이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 뭐 물어보면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논리적으로 애의 모든 생각들, 작은 소망을 얘기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깨부시고 아버지가 생각할 땐 이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기를 못 펴요. 한 번도. 근데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가 날 시시하게 볼 거야. 라고 늘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주눅 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눈치 보고 주눅 들고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다 쓴 애들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고 아버지 미워하는데 에너지 다 쓰다가 꿈꾸지 않아요. 자기를 돌볼 에너지가 안 남아요. 남 미워하다가. 그래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나를 가장 지지해줘야 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눈치 보고 주눅 드는데 20살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쓰니까요. 근데 그 에너지 다 쓰고 애들 막 20살 때쯤 되면 막 심리적으로 다 너덜너덜해져 갖고 다 큰일 날 뻔했는데 부인이 살린지는 아세요. 그 부인 정말 대단하대. 아우 통쾌했어. 어쩜 그렇게 홀랑 들고 이사를 가냐 그래. 아유. 혹시 뭐 애들이 혹시 다른 걸 하겠다, 무엇인가 하겠다, 나와 다른 길을 갈 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지 마시고요. 부인을 은인으로 생각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교수님 옆에 남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는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셨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꼭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멋지게 각계 각 분야에서 신나게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 애로
교수님 키워나시면 그게 진짜 교수입니다. 그게 진짜. 아셨죠, 교수님? 예, 그리고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 있어요. 그거 사서 보세요. 한번 안 보셨다고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잔소리로 300페이지 써 있습니다, 교수님. 아유, 전화 안 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고, 정말 우리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던지는 화두가 있었던 거예요. 각 집안에. 예. 거기 나왔던 각각 집안마다의 특성들이 마치 내 모습이고 내 아이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3명의 아이를 기르잖아요. 내가 3명의 아이들을 기를 때 대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 다 천재로 태어났다. 나는 천재로 대접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잘 될 것을 믿고 칭찬받길 좋아한다. 두 번째, 내가 30년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뭐 엄청 아는 게 아니다. 생명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존중이다. 그 아이의 특성과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밤하늘 별이다. 밤하늘 별은 1, 2, 3등이 없다. 각자 자리 잡고 빛나면 그게 빛이고 그게 별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20살까지 열심히 뛰어서 나한테 성과 내고 트로피 주고 엄마가 사랑해주고 지원해주는 한 생명으로 멋지게 재밌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생명으로 내 옆에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믿어주는 만큼 자존감이 크고 자존감은 자발성으로 이어지고 자발성은 스스로를 키우는 힘이 돼서 아이들은 각계 분야에서 잘 행복하게 자리 잡고 클 겁니다. 자, 여러분만의 스카이캐슬이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해피캐슬을 꼭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